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과연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 지훈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 속에서도 저는 법적 싸움을 통해 그의 명예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부산에서의 여정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은주입니다. 올해 28살이고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패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꽤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가끔은 단골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자잘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제 삶을 바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날은 긴 하루를 보낸 후 퇴근길에 사무실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한 전통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따뜻한 비빔밥이 먹고 싶을 때 종종 찾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했고 여기저기 몇몇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근처 자리를 골라 앉아 음식을 주문한 뒤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막 퇴근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가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자 조금 눈길이 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친절한 미소와 직원들에게 건넨 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풍기는 편안한 분위기가 묘하게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곧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 음식이 나왔고 저는 그제야 지갑을 회사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려던 순간 맞은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 식사비를 대신 계산할게요. 낮고 따뜻한 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이인데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멍했지만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주예요. 감사합니다. 지훈 씨. 알고 보니 지훈 씨는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정비사였습니다. 그는 일이 끝난 후 종종 이 식당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그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흥미로웠습니다. 작업장에서 있었던 유쾌한 일화부터 어릴 적부터 시작된 자동차에 대한 열정까지 그의 소박한 이야기 방식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루한 사무실 일상에 대해 투덜대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삶에 약간의 놀라움을 추가해야겠네요. 그의 말처럼 그와 함께하는 시간마다 제 일상은 조금씩 색다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래요? 이렇게 바로 집에 가기엔 아쉽잖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골목길을 따라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인천 요곽의 작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랐다는 그의 이야기는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말했죠. 언젠가 자신만의 자동차 정비소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책 읽기와 인디 음악을 좋아한다는 제 취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와 비슷한 음악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우린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농담처럼 말했고, 그 순간 저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훈 씨는 저를 영화관에 데려가거나 새로운 음식점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일하는 정비소에 데려가 자신이 작업 중인 자동차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배려는 늘 진심이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두툼한 옷을 입으라고 챙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두는 세심함까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낭만적이거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훈 씨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의 보호는 화려한 약속이나 값비싼 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초겨울 저녁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저절로 옹츠러드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다리 위에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두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장갑도 안 가져왔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제 손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끼세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요. 그럼 지훈 씨는요? 저는 당황하며 장갑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익숙하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볼은 살짝 빨갛게 물들었는데 아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는 자신의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갑 속에서 손이 따뜻해질수록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만이 동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벤치에 도착하자 지훈 씨가 잠시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물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은주 씨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늘 옆에 있어 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가 그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한강변의 밤뿐만 아니라 지훈 씨의 보호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항상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슈퍼마켓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바닥에 있는 작은 물웅덩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지훈 씨가 재빠르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살짝 나무라는 듯했지만 눈빛에서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주의를 안 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부턴 주변을 잘 살펴요. 제가 없으면 어쩌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균형을 잡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동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집에서 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제 목소리가 잠긴 것을 듣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한 손에 뜨거운 닷죽과 약봉지를, 다른 손에 온찜질팩을 들고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문을 열며 묻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괜찮다고 해도 신경 쓰이잖아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닭죽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의 바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의 배려와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에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렇게 늘 남을 챙기면 힘들지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모든 사람을 챙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은주 씨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보호는 단순히 행동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서도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때로는 누군가의 관심과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 도시에서 그는 차가운 겨울 속 따뜻한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안전하게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경기도에 있는 지훈 씨의 어머니 댁으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웃으며 살아갔습니다. 결혼 생활의 하루는 늘 아침 준비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면 지훈 씨가 먼저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곤 했습니다.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질 때쯤 저도 슬며시 눈을 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말하면 지훈 씨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요리 솜씨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익숙한 손길로 달걀을 깨고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옆에서 밥을 푸고 국을 데우면 두 사람의 손길로 완성된 따뜻한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와 함께 셋이 아침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저희가 다녀올 여행 계획에 대해 물어보거나 제가 요즘 회사에서 겪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어머니와도 가까워졌고 그런 대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작은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자연을 좋아하셔서 가까운 산이나 호수로 소풍을 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저희는 세 사람의 가방을 챙기며 들뜬 마음으로 목적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엔 어디로 갈까요? 설마 또 같은 곳은 아니죠? 제가 묻자 지훈 씨는 웃으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추천하신 곳으로 가볼까요? 남양주에 괜찮은 산책로가 있다던데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도시락과 간식들이 가득했고 지훈 씨는 운전대를 잡으며 흥겨운 노래를 틀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는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며 걷곤 했습니다. 공기가 신선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온한 기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길가에서 발견한 꽃이나 나무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중했던 점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큰 집이나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저희는 함께 요리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매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작은 거실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겠죠? 제가 묻자 지훈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은주 씨랑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의 말은 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희에게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함께 나눈 밥 한 그릇, 서로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발견한 기쁨들은 저희를 더 단단히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가득한 그날들의 기억은 지금도 제게 가장 큰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훈 씨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훈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요. 라는 말로 서로를 배웅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늦은 오후, 회사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 씨 맞으신가요? 여기 병원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은 아무 일 없기를 이라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의사의 얼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분께서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순간 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훈 씨의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항상 강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가다니. 저희 둘은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 씨가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너무 평범했지만 제 안의 모든 것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고요함 속에서 어머니는 침묵만으로도 저와 슬픔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지훈 씨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지훈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었는데 같이 먹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반찬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우리가 슬퍼한다고 지훈이가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잊으면 안 되잖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음식 한 숟갈을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질을 할 뿐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슬픔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자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잠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이야기는 지훈 씨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훈이는 참 밝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였지.
중학교 때 학교 친구가 점심을 못 먹고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어. 어머니께서 지훈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남긴 따뜻함이 저희를 감싸주는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머니와 저는 일상 속에서 지훈 씨를 기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녀오는 동안 어머니는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던 꽃을 심어보려고 해. 봄이 오면 이 꽃들이 활짝 필 거야.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꽃을 심으며 조금씩 평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조금씩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지훈 씨가 힘내요. 잘 다녀와요 라고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주야, 이거 봐라. 이 꽃이 오늘 피기 시작했어. 지훈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의 존재는 단순히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지훈 씨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업 도구들, 한쪽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작은 노트까지. 그 노트 안에는 그의 손글씨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집을 짓고 어머니와 은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를 만들고 싶다. 주말마다 캠핑을 가서 좋은 추억을 남겨야지. 노트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저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 씨가 남긴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록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그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를 기리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훈 씨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거나 그가 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픔을 넘어 그가 남긴 사랑을 삶 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고가 저희를 덮쳤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우리에게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 저희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훈 씨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이제 저희 삶의 일부로 남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훈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그가 겪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고 후 우리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회사는 사고가 노동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건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로 보입니다. 회사 측 변호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차갑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저 돈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한 듯한 모습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사 측과 마주할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지만 현실은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밤 저는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지훈 씨를 위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서서 회사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퍼붓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훈 씨의 사고 당시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지켜보던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훈 씨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저희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고 그로 인해 회사 측의 주장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직장에 압력을 넣어 저를 해고시키려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여자는 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법정 싸움과 직장의 압박, 그리고 지훈 씨를 잃은 슬픔이 겹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몇 차례 이어진 후 회사 측은 결국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했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기에는 제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훈 씨는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안다. 하지만 너도 지켜야 할 내 삶이 있잖니? 지훈이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결국 저는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머니와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이후 저는 지훈 씨의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의 작업복을 정리하다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메모는 마치 지훈 씨가 저를 위해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다시 힘을 줬고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함을 막을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다른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남겼고 그의 이름으로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저와 어머니는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가득한 집과 마을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훈 씨의 사촌 오빠인 민수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산으로 와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초대는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이전에 잠깐 여행으로 들른 적이 있을 뿐 살아본 적은 없는 도시였습니다. 차를 타고 경상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까워질수록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짭조름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민수 씨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식당은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작고 아담했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여긴 정말 바다 가까이예요. 매일 아침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민수 씨는 주방을 책임졌고 저는 서빙과 정리를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간단한 요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맞지 않아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의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밝게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아, 손님들 반응 좋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민수 씨의 칭찬에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이 바쁜 만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마다 정신이 없었고 저는 땀을 흘리며 그릇을 나르고 주문을 받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몸은 피곤했지만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저는 종종 해변을 걸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노을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고 파도 소리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해변에 나가 긴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참 좋구나. 너희 아빠랑 내가 신혼여행 때도 바닷가를 걸었는데 지훈이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기뻐할 거예요.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민수 씨의 도움으로 저는 부산 사람들과도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한 번은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식당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함은 민수 씨, 어머니,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겠지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훈 씨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이 되면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바람과 파도는 그 기억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걸으며 저는 문득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 참 좋아요. 당신도 같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바람이 제 말을 대신 전해주었을까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곳이었습니다. 바쁜 식당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평화로운 바닷가의 산책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지훈 씨를 그리워했지만 그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마치 지훈 씨가 저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게. 그 바다와 함께 저희는 천천히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여름 오후, 저는 해변에 서서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반짝이는 바다 위로 저무는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하고도 시원하게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날 바다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제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지훈 씨를 잃은 슬픔, 법적 싸움의 고통, 그리고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시간 속에서도 저는 사랑과 용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훈 씨는 너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해. 그 사랑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지훈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은주야, 삶이 힘들 때도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 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바람 속에 섞여 제게 다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훈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바다를 보러 다녀온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바다를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려. 그리고 지훈 씨도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은주야.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식당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저는 작은 변화들 속에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희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과도 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단골 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여기 식당에 오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지훈 씨를 잃은 후에도 그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훈 씨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제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제 저는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려 합니다. 삶은 여행과 같아. 그리고 그 여행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 않겠어? 저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반복하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언젠가 제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다에서 했던 혼잣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좋은 것들을 찾아 걸어갈 거야. 부산의 바람과 바다는 제게 위로를 주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식당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제 모습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사랑과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